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기자가 이 운동권에 대한 기사 쓰셨다고요? 우리나라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좀 아시나요? 그래도 한 절반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저기 4명 중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은 여기 풋살 스트라이커 사기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도 저 운동하세요? 맨몸 운동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로는 안 되나요? 주말에 한 번씩 산에 갑니다. 아 맨몸 운동 포함입니까? 생활체육. 뭐 숨쉬기 운동, 걷기 아니, 운동. 그렇게 하면 다 하는 거죠. 그런 100%죠. 거죠. 예. 네. 4분의 1. 60%입니다. 60%. 아. 와. 생각보다 꽤 높죠. 많네요. 예, 생각보다 조금 높죠. 창피하니까 좀 자기 한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 기준이 있어요. 주 뭐 1회 뭐 몇 시간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거고 네. 이제 이마저도 그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30%가 안 돼요. 한 26% 정도.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운동을 하기 어려운 저희는 뭐 저희만 해도 운동 뭐 하면 되지 쉽게 주말에 할 수 있지 너무 많이 않습니까? 하셔서 무릎도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스트라이커. 그래서 좀 팩트 쉬고 스트라이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네. 이제 장애인,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네. 운동 그리고 청소 노동자 분들이 또 일을 하면서 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네. 것도 그런 현장도 다녀왔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운동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사기자는 저기를 다녀오신 거죠? 이주민 관련해서 취재를 하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 동두천에 프리덤 FC라고. 예. 예. 이게 왜 프리덤이죠? 동두천에 자유로운 교회라고 있는데 아. 거기 자유로운 교회에 있는 박혜원 목사님이 그 이주민 센터장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교회에 있는 그 이주민들이 좀 많은데 네. 그분들을 주축으로 팀을 일단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교회니까 프리덤 그래서 FC. 프리덤이군요. 근데 지금 팀에는 사실 교회 분들보다 그 이주민 그냥 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신 근데 거죠. 얼핏 생각에는 뭐 이주민들 그냥 운동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운동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정말 어렵죠. 만약에 이 기자가 외국을 아프리카를 가서 네. 운동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를 갔어요. 혼자 아프리카가 좀 일 어디 때문에 갔는데 예. 운동을 하고 싶다. 네, 만약 영국을 갔습니다. 예, 뭐 예. 출장으로 예.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를 하고 싶다. 네. 그건 어렵죠. 아, 한인교회 그러네요. 가야 될 것 그러네요. 같은데. 사람 한인교회 모으기 사람 쉽지 모아야 않네요. 돼. 네. 동두천 보산동에 네. 네. 그 나이지리아계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서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어디 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분들? 보통은 거기 섬유 공장이나 아. 가구 공장 이런 거기 것들이 그런 공장이 모여 있는데 많군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이지리아는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는 밤낮으로 축구를 해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문화가 완전 우리나라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평일에 일하고 밤에 모여서 축구를 한다든지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긴 일하다가 중간에 축구하고 아. 밤에 축구하고 그냥 시간 날 때 같이 축구 길가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축구할 사람을 찾기가 일단 어렵고 축구할 공간이 어렵고 일하느라 축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더 결정적인 거는 네. 그런 데를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외국 그렇죠. 이주민들 하고 입장에서 싶은데. 그렇겠네.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전화해가지고 뭐 예약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축구에 대한 열정. 팩트 스트라이커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동두천 FC? 팩트 스트라이커가 누군데요? 사기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누가 더 높았습니까? 한 게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열정이 좀 더 높은 게 예. 추워서 안 한다고 하세요. 아, 너무 프리덤하신데? 나이지리아, 너무 나이지리아. 프리덤 네, FC?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될것 12월부터 같습니다. 2월까지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축구 안 하냐 하니까 예. 지금 하면 얼어 죽는다고. 아. 거기. 나이지리아 분들이 또 특히나 그 겨울에 예. 더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 저기 사기자는 우리 기자협회 축구 대회에서 해트트릭 기록한 야. 한겨레 득점왕을 FC의 했죠, 득점왕. 예, 득점왕이고 득점왕. 아, 정말 헤드트릭뿐만 아니라 득점왕을 득점왕. 했다고 지금 아, 은근슬쩍. 예, 예. 정말 그 스트라이커입니다. 예. 예. 저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사에 보면 뭐 한 달랑 나오던데 또 한동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정말 한동훈이 왜 깜짝 또 나오는 놀랐어요. 거야? 한동훈이. 제가 오늘만큼은 한동훈 얘기 좀안 해보려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이거? 프리덤 FC가 올해 이제 4월달에 만들어졌는데 네. 한창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경기장도 고정적으로 잡고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주장분이 축구 선수를 했던 분이에요.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주장이 법무부 단속이 있었던 한겨레 신문의 유서구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주장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제일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선수가 그 선수를 포함해서 2명이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 단속에 걸린 거예요. 미등록 이주민이었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엔 사실 그 이제 난민 자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G15라 그래가지고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은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걸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미등록으로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얼마 전에 자료도 냈더라고요. 올해 가장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38,000명을 뭐 단속해서 추방시켰다 뭐 이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고 사실 여기에 지금 터전이 있고 자리를 잡아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너무 단속을 한동훈 세게 한다. 전 장관이 동료 시민을 비대위 이제 원장 취임할 때 예. 강조하셨는데 그분들은 강조했더라고요. 우리 예.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 시민이 아닌 아니 모양이죠. 이게 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중적입니다. 이번에 그 11월 21일에 제가 현장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보면 카이스트에 있는 그 박사급 이런 외국인들한테는 앞으로 그 한국에 사는 거 걱정하지 그렇죠. 마라. 왜냐면 50년 GDP 기여율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뭐 얼마인지 계산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살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반면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예. 그러니까 엘리트 외국인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비엘리트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살았던 배경을 보면 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두천에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이보족이라고 네. 70년대 나이지리아 내전에서 이제 져서 그런 핍박받는 부족이 많이 살고 계세요. 정말 난민이네요. 동두천에 사는 이유가 동두천에 그 이보족 관련 대표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나이지리아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서 다시 만약에 추방돼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된다면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그런데 거죠. 돌려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난민 한동훈 장관? 인정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인도적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허가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난민 인정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고 1%가 안 되거든요. 신청에 우리나라는 비해서. 난민 인정률 되게 우리나라가 낮은데. 난민 인정률도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을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거의 받지 않는 나라에 그렇죠. 속하죠. 근데 이제 방금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뭐 엘리트면 받겠다. 뭐 나머지 이런 불법 체류는 다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되게 불안에 떨면서 살고 계신 거죠. 여기 보면 그 외국인들의 어떤 운동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장애인의 운동권도 이번에 이제 다루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장애인이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댄스 스포츠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능 프로그램 중에 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알죠. 얼마 네. 전에 그 기안 84가 네. 마라톤을 나간 회차가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 가다가 이제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온 장면 중에 그 가이드러너라고 아실 거예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분. 네. 그런 장면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감동도 받고 그랬는데 가이드러너. 이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이거를 그 운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분도 이동현 선수라고 네. 고등학교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네. 이제 그때부터 댄스 스포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지금 같이 하는 분은 그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가 같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도 비장애인 지도자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나마 좀 잘 된 경우죠. 왜냐하면 같이 할 사람과 지도자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함께할 그 도와줄 비장애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운동에 대해서 왜 운동을 아까 제가 30%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위가 그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조력자가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어야지 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아까 이주민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네.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했지만 운동이 권리라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력자가 없어서 장애인 운동이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굉장히 선택적인 활동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권이라는 이름을 불어 붙이셨잖아요. 예. 운동이 권리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한 이유?
조금 우리나라가 한동안 운동은 엘리트 체육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라 그러지 운동을 하라고 하는 사람 맞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뭐 직장 가서도 일이 우선이고 일을 먼저 잘하고 운동은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 최근 아니지만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또 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순간적으로 자기개발. 예, 자기 개발 일종이죠. 근데 운동은 사실 그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게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게 사실 체력적으로 그 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평일 주중에 밤늦게 운동을 2시간을 했다고 하면 다음날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활력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일할 때 체력이나 아니면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되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요소라는 거죠, 삶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운동을 할 마음을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이주민 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던 거고 또 아까 좀 이야기를 안 드린 것 중에 청소노동자분들 그렇죠. 그분들 배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배구를 왜 하시는데 배구를 합니까? 문화연대 대한체육회라는 곳이 서강대 체육관을 빌려서 원래는 청소노동자분들이랑 요가를 했어요. 요가 너무 이제 움직임이 많이 없으니까 필요하겠네요. 네. 근육 이걸 위해서 했는데 좀 정적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끼리 좀 소통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뭘 할까 해보다가 주로 이제 허리를 굽히고 청소를 하시니까 좀 하늘을 볼 수 있는 운동을 해보자. 근데 체육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천장을 천장이 보는 아니라 예. 이게 허리를 몸을 제껴보자. 이렇게 몸을 펼 수 있는 뭐 운동을 견갑골을 해보자. 예. 넓히는 볼수 있는 좀 당황하셨던 것 그리고 같은데.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데 네. 그건 또 라켓도 사야 맞아요.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서 들죠. 배구를 하긴 하게 저기 된 거죠. 네. 청소년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숙이고 일하시는데 다른 배구만큼 그런 게 없네요, 진짜. 또 예. 단체 허리 펼수 운동으로도 있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단체 운동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서먹서먹하다가도 한번 같이 하면 뭔가 끈끈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도 지금은 수업을 그 6, 70대, 5, 60대 청소노동자분들과 20대 대학생들이 같이 받거든요. 그럼 이제 가면은 스킨십도 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좋네요. 좀 관계도 더 친밀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좀 슬픈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청소노동자들의 그런 일에 대해서 노동환경. 어떤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청소할 때 뭐 조용히 해달라는 등 뭐 이런 그렇죠. 시간을 뭐 어떻게 조정해달라는 등 이렇게 요구하면서 막 대자보 붙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단체 운동을 하면서 어울리면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청소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일을 마친 후에 일과 후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는 겁니까? 점심시간. 금요일 매주 금요일 12시에 한 그것도 시간 정도 좋네요. 하는 네. 건데 그것도 좀 이제 더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짧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게 빌릴 수 있는 시간이 그때여서 그렇게 매주 금요일 이 하는데 영상을 보고 계신 서강대 관계자들이 계시면 이렇게 시간을 늘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서강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다른 대학교도 확대하려고 하는 것 퍼지고 같습니다. 너무 예. 좋다. 좀 대학교에서라도 좀 네. 문을 개방해서 이런 네.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점심시간에 체육관 잘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맞습니다. 개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청소노동자나 뭐 이주민이나 장애인뿐 아니라 사실은 비장애인 그리고 일반적인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나 여건 이런 걸 못 내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과로 사회 아닙니까? 노동은 엄청나게 맞아요. 길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변화를 좀 그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우리 동포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서는 일과 중에 1시간 정도를 운동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뭐 직장인도 많지 않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경우는 수업 듣고 무슨 학원 다니고 자습하고 이러느라고 맞아요. 운동할 시간이 없이 거의 뭐 그 공부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네. 그런 걸 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학교에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체육 시간을 배정해서 그나마 학교에서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엘리트 체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 최근에 또 이건 들은 얘기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그걸 운동할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학교 학생은 밖 최소한 방송이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 시간, 뭐 점심 시간에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또 뭐냐면 예를 들면 축구를 누가 해버리면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여성 네. 여학생으로서 너무 불편했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초등학교 같은 데는 최근에 막 체육관도 많이 짓고 이러면서 운동장이 좁아졌는데 그래서 그걸 뭐 학년별로 나눠 쓴다 그래요. 요일을 정해서. 근데 만약에 3학년이 쓰는데 3학년이 거기서 축구를 해버리면 나머지 다 못하기 때문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놀이, 술래잡기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 또 운동장이 아닌 곳에서 하면 다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되게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또 다뤄보려 합니다, 저희가. 네, 사실 네. 이 나라가 왜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운동권에서 나라까지. 아니 운동을 그냥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 그렇죠. 부유한 집 이런 쪽에는 그런 걸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챙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분들부터 좀 신경 보고 쓰십시오. 계시면 압수수색 네.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하루라도 우리가 저 윤석열, 한동훈 이야기를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의 운동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그 살펴봤던 특히,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 이런 분들의 그 운동권은 더더욱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말 거야말로 제도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그 법제도 그런 우리 사회적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년호를 맞아서 또 운동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한번 2024년에 좀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도 네. 한번 한겨레 21에서 같이 네.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뭘 해야 한 돼? 3초 정도 네.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끝나고 얘기하고요. 오늘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의 20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한겨레 20일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제가 휴가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휴가 간 사이에 조금 제가 국회의원실에 부탁했던 자료가 나와가지고 좀 독자분들이 좀 저기 하실 수도 있지만 석포를 한 번 더 예. 석포재련소. 예, 관련한 이제 저기 재해 현황 같은 거 계속 써야 됩니다. 음. 예, 아주 써보려고 좋네요. 네. 하고요. 예, 네. 그 다음 주는 이제 또 말씀 차차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기자랑 지금 같이 아까 저희 대통령제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그중에서 좀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가 바뀌는 건 소수정당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논의에서는 사실 맞아요. 거대 양당이 이끌고 가는 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또 같이 일기자도 하시죠. 네네. 예. 저도 이번 주에 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논의들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잘 돼서 저 사기자 네. 취재하고 있는 소수정당들도 우리 국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또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런가요? 특허청에 이제 발주를 받아서 선행조사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지금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게 그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는지 좀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서 그것도 한번 다음 주에 잘 써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우주 최강의 시사 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 질문, 제보, 의견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한 주 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네. 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죠. 저희가 업로드가 없습니다. 예. 좀 저희도 잘 충전해서 1월 둘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잡지도 안 나오나요? 안타깝게도 잡지는 나와요. 잡지는 네. 그대로 발행이
도움이 되고 네, 저희 기사도 인터넷으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홈페이지 자주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새해 다시 찾아뵙고요.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1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 2, 3. 4. 사기자와 서기저. 서기죠. 서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